며느리와 시댁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며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면 한 가족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억지로 하나가 되려다 보니 갈등이 생기는 거였구나. 그렇다면 왜 며느리와 시댁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이 문제를 단순히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며느리와 시댁 갈등은 단순한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대 간의 기대와 현실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기대와 현실의 차이,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온 두 세대. 시어머니 세대는 가족 중심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결혼하면 며느리는 남편의 가족을 섬기는 것이 당연했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미덕이었습니다. 과거의 며느리들은 시댁이 우선이다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지금의 며느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며느리들은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결혼을 해도 나의 삶이 가장 중요하고 시댁보다 내 가족과 나의 행복이 우선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내 딸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기대하지만 며느리는 나는 시어머니의 딸이 아니라 내 부모님의 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며느리는 시댁과 거리를 두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시어머니는 가족이라면 가까이 지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시어머니는 나는 예전에 시댁을 위해 희생했는데 며느리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좁히지 않으면 결국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며느리와 시댁의 갈등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점. 왜 며느리와 시댁 갈등은 반복될까? 갈등의 근본 원인. 며느리와 시댁의 갈등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입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가족이니까 시댁을 친정처럼 여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시댁은 남편의 가족일 뿐 내 친정과 같은 개념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서로의 관계에 대한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가치관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가족 중심의 삶이 중요했습니다. 며느리는 시댁에 순응하고 시어머니의 말을 따르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삶과 독립이 중요시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시어머니는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자기중심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며느리는 시댁은 왜 아직도 옛날 사고방식을 고집하는 걸까? 라고 답답해합니다. 이러한 기대와 가치관의 차이는 서로를 이해하지 않으면 점점 더 큰 갈등으로 번지게 됩니다. 특히 남편이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해 한 명절마다 찾아오는 갈등, 우리 집 먼저, 친정 먼저. 한 65세 시어머니는 매년 명절이면 아들과 며느리가 시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젊은 시절에는 시댁을 우선으로 챙겼기 때문에 며느리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작년에도 시댁에서 명절을 보냈으니까 올해는 친정에서 보내고 싶어요.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섭섭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이 먼저인데 왜 친정이 더 중요한 거지? 사실 며느리는 친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시댁을 우선시하면서 친정 부모님을 자주 못 챙겼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의 기대를 조정하지 않으면 명절마다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 방법.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친정에서 명절을 보내는 것도 이해해 보자라는 마음을 가질 것.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서운해하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미리 전화나 선물을 보내면서 마음을 표현할 것. 남편이 중재자가 되어 명절을 번갈아 가며 보내는 방안을 조율하는 것도 좋은 방법. 사례. 이 아이 키우는 방식의 차이. 옛날엔 이렇게 안 키웠는데 한 70대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주가 태어나면서 며느리가 육아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줄 때 일반적인 집밥이 아니라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며 따로 이유식을 만들어 먹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이 해준 음식을 잘 먹이지 않는 것을 보며 속상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까다롭게 안 키웠는데 왜 요즘 애들은 이렇게 예민한 거야? 며느리는 반대로 시어머니가 아이가 싫어하는 음식을 자꾸 권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저희 방식대로 키우고 싶어요.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쌓이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더욱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시어머니는 육아 방식이 세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것.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손주를 사랑해서 하는 행동임을 이해하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 서로 내 방식이 맞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사례 3. 경제적인 지원 문제. 시댁은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 60대 시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아들도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저희도 아이 키우고 집 대출도 갚아야 해서 여유가 없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돈 문제를 이유로 시댁을 챙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섭섭해졌고 며느리는 경제적으로 힘든데 시댁의 기대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며 점점 시댁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해결 방법. 경제적인 문제는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서로의 상황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수준에서 조율해야 함. 시어머니는 며느리도 가정을 꾸려야 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무조건적인 기대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며느리는 작은 선물이나 명절 때 특별한 정성을 보이며 경제적인 지원이 어렵다면 대신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을 찾을 수 있음. 이 점.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본 며느리 왜 이렇게 섭섭할까?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며느리가 시댁을 소홀히 한다고 느낄 때 섭섭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시어머니들은 흔히 며느리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감정을 많이 느낍니다. 사례 1. 며느리가 인사를 생략할 때 나를 무시하는 걸까? 한 75세 시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명절마다 큰 집에서 가족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가 어머니, 안녕하세요 라는 말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인사도 잘했는데 요즘은 그냥 지나가면서 고개만 끄덕이네. 이제 나를 무시하는 건가? 하지만 며느리는 사실 형식적인 인사를 반복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해결 방법.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세대는 형식적인 예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할 것. 며느리는 작은 인사라도 먼저 건네면서
시어머니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것, 가족 간의 예절 문제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함. 이처럼 사소한 갈등들도 쌓이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노력과 작은 변화만으로도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점. 갈등을 줄이고 화목한 관계를 만드는 법. 며느리와 시댁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서로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만으로는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현실이 다르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갈등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1. 서로의 기대를 조정하는 법.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는 서로의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사례 1.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기대 차이 해결 사례. 60대의 한 시어머니는 매주 며느리가 시댁에 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결혼 초반에는 며느리가 한 달에 한두 번은 시댁을 찾았기 때문에 며느리가 나를 존중하고 우리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바쁜 일상을 이유로 점점 시댁 방문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참으려고 했지만 어느 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요즘 너무 뜸한 것 같구나. 우리 집에 자주 안 오니까 섭섭해. 이에 며느리는 당황하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바빠서요. 평일엔 회사 일로 바쁘고 주말엔 아이 돌보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시댁에 가는 게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시댁을 소홀히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물리적으로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주 오라고 강요하는 건 안 할게. 대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꼭 한 번씩 얼굴 보자. 그리고 너무 오기 힘들면 전화라도 자주 하자. 이렇게 서로의 기대를 조정하고 현실적으로 맞춰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 조정의 핵심 원칙. 시어머니, 며느리가 시댁을 친정처럼 여기길 기대하지 말 것. 며느리는 남편의 가족이니까 당연히 우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릴 것. 물리적으로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강요하지 않을 것. 며느리, 시어머니가 단순히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족처럼 여기기 때문에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임을 이해할 것. 최소한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시댁을 방문하려는 노력을 할 것. 바쁘더라도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챙겨주며 정성을 표현할 것. 이처럼 서로가 현실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범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은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생깁니다. 따라서 기대를 조정하면 불만도 줄어들고 갈등도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적절한 거리 두기.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안 된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적절한 거리 두기입니다. 서로 너무 가까우면 갈등이 심해질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멀어지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사례. 이 적절한 거리 두기로 갈등을 줄인 며느리와 시어머니. 한 68세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반에는 며느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자주 연락을 하고 집에 방문하면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잦은 연락이 부담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의상 대답을 했지만 점점 연락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점점 자신을 피한다고 느끼고 서운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며느리와의 연락 빈도를 줄이고 대신 중요한 일이나 특별한 날에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며느리는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더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거리 두기의 핵심. 시어머니, 며느리에게 너무 자주 연락하지 않기. 며느리의 개인 생활을 존중해 주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기. 며느리, 시어머니의 연락을 무조건 피하지 않기. 최소한 안부 전화는 가끔 먼저 하기. 어머니, 바빠서 자주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같은 간단한 말 한마디라도 먼저 하기. 이처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 관계가 더 편안해지고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일이 줄어듭니다. 삶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바꾸자.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꾼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 중 많은 부분이 잘못된 말 한마디에서 비롯됩니다. 때로는 같은 의미의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사례 새 말투를 바꾸자.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아진 시어머니. 70대의 한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가끔 시댁에서 음식을 만들 때 요리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맛이 없지. 예전에는 다 이렇게 안 했어.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요리하고 있는데 왜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말씀하실까? 하지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 요즘은 이렇게 요리하는구나. 나는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요즘 방식도 참 신기하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너는 잘못됐다는 느낌이 아니라 나는 다르게 했었는데 내 방식도 괜찮네라는 느낌을 주면 상대방도 덜 기분 나빠하고 대화가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말투 하나만 바꿔도 관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며느리와 시댁,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다. 며느리와 시댁의 갈등은 누가 옳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양쪽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는데 왜 며느리는 나를 챙기지 않으려고 할까? 나는 예전에 시댁을 우선으로 살았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왜 자기 부모만 챙기는 거지? 며느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 삶이 바쁜데 왜 시댁이 나에게 많은 걸 기대하는 걸까? 나는 결혼했지만 내 가족과 내 시간을 우선으로 챙기고 싶다. 이렇게 보면 사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가진 가족 중심적 가치관을 어느 정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셨고 그 입장에서 보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세대는 예전과 다르게 개인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너무 가까운 관계를 강요하기보다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며느리에게 서운함을 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서로의 기대를 조정하자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실망이 크다.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상대방이 내 기대에 맞춰 행동해 주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친정보다 시댁을 더 우선시할 것이라는 기대를 줄이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적절한 선에서 맞춰가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기대치를 낮추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왜 우리 며느리는 나를 자주 안 찾아오지? 왜 시어머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이 사람은 나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대화를 할 때 감정을 앞세우지 말자. 갈등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왜 이렇게 자주 안 오냐? X 바쁘지? 그래도 얼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냐? X 예전에는 우리가 더 자주 만났었는데 조금 아쉽네. 시댁만 챙기라는 거예요? X, 저도 제 가족을 챙기고 싶어요. 우리 서로 배려해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마무리 좋은 관계는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며느리와 시댁 관계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한 걸음씩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서로의 기대를 조정하는 법, 적절한 거리두기, 감정을 다스리는 대화법을 실천한다면 며느리와 시댁의 갈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시댁과의 갈등이나 서운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